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에서 조절하던 포탄 가격이 10배 이상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포탄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에 대한민국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전쟁으로 155mm 포탄 가격은 전쟁 전보다 10배 이상 상승했다며 유럽이 제공할 포탄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 곳곳의 포탄 부족과 대한민국의 이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후티 반군과의 끝없는 확전 등으로 연달아 터져나오는 분쟁으로 제정신이 아닌데요. 미국 입장에선 힘이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군사력 위기설까지 제기될 정도인데 사실 미국은 현재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황에 비해 군수물자 생산 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경고를 날렸는데요. CSIS는 불타는 전시 환경의 텅 빈 무기고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재차 강조할 정도로 미국의 탄약 부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 해군의 함대전략사령관은 공식 석상에서 동맹과 파트너 없이 미국만의 힘으로 더 이상 평화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로 떠오르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웨덴 국방부 참모총장인 마이클 클레이레슨 중장은 자국 공영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유럽에 걸친 탄약 부족 현상을 실감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비축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앞다퉈 포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포탄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155mm 자주포 아처의 포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보다 8배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유럽 각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가격만 치솟을 뿐 정작 중요한 포탄 수급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심지어 독일조차도 최소 이틀, 길어야 일주일이면 비축한 탄약이 전부 동나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수물자 제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첨단 미사일 위주로 전술을 구성했고 반면 대규모 포격전을 등한시해왔습니다. 바로 미국식 전쟁으로 명명된 국제적 저강도 분쟁을 이어갔기 때문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식 전쟁을 미래전에 완성된 형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재래식 전면전에서 아직 포병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규모 포격전만큼은 여전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형태라는 게 증명되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포탄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1년 만에 포탄 생산 역량을 한 달 만에 4,000발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를 위해 2022에서 2023년에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심지어 미국은 여기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2028년까지 월 최대 8만 4천 발 생산까지 역량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이는 최소 4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의 공장에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는 아예 새로운 탄약 공장을 추가 건설해야 할 처지인데요. 결국 포탄 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쉽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히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책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현상에 대해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41일 이내 155mm 포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대한민국이 한 달에 최소 24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 평균 9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는데 미국은 이 수요의 10% 정도만 겨우 공급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2023년 12월 워싱턴 포스트의 추적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이 유럽 전체가 지원한 것보다 많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50%인 4만 5천 발 이상은 대한민국 포탄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괜히 대한민국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게 아닌데요. 전시 상황에 맞춰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독보적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방산 5대 강국 중 하나로 언급되는 스페인의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공장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스페인은 유럽 곳곳에 이미 탄약 공급망을 구축한 나라인 덕에 대한민국 포탄이 유럽에 주입되는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현재 연간 1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대한민국에 건설 요청한 상태인데요. 포탄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유럽 내 생산량은 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영국과 스웨덴, 스페인 등이 포탄 생산을 재개한다고 했지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대공방어체계 포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영국 정부는 탄약을 자체 생산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가 부족해 박물관에 전시된 로켓까지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할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을 통해 포탄 및 무기 도입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방 세계에서 대규모 포탄 생산을 공급하던 국가로 생산의 효율성이 높고 기존에도 유럽에서 생산된 탄약보다 3분의 1 가격에 불과해 탄약 수출이 활발하게 했었는데요. 155mm 포탄의 경우 한 발당 20에서 30만 원 수준이지만 유럽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었고 현재 전쟁으로 인해 10배까지 크게 올라버리면서 한 발당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원하는 물량을 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이 매년 5조 원 이상을 비축탄 구입에 소비되는 걸 알기에 세계에서 어떤 국가도 대한민국처럼 포탄 생산 능력과 저렴한 단가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이 전쟁 위기로 포탄을 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10배 이상 가격이 폭등해버리자 대한민국을 다시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